중국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양국 간 무역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큰 뉴스입니다. 요소는 그다지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요소는 식량 재배를 위한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일부 트럭과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요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요소 생산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요소 수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약 425만 톤의 요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인다면 한국처럼 요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요소 공급량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갑자기 한국에 대한 요소 공급을 중단해 많은 공황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량 부족과 교통 문제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한국,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세 나라가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중국은 협력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동시에 발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요소 문제는 비료와 트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각국이 무역을 통해 권력을 얻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이나 폭탄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와 운송 산업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소는 부엌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장과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걱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에 사용할 비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지난번의 사태를 떠올리며 상점의 텅 빈 진열대에 대한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두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소 비축분이 있고 다른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나라는 이웃이자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요소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역을 더 자주 이용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거래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칩과 같은 것에 대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다른 논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신들도 힘이 있고 원한다면 다른 나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지, 지난번처럼 버스나 택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소 수출 제한은 오늘날 각국의 경제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줄을 당기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크고 복잡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 그들이 말한 만큼 요소 수출을 줄일까요? 한국은 요소를 구매할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가격과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한동안 뉴스에 오르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요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과 권력,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농부들은 비료 공급을 점검할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요소 수치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요소 수출 제한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결정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관계의 미묘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국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1장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 지역 및 전 세계 국가 간 무역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발전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국 방산 수출의 스타 중 하나는 K-DIME 썬더 자주곡사포입니다. 이 강력한 포병 시스템은 세계 곳곳에서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이 K-DIME의 장거리 사격 능력과 기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고 주문했습니다. K-DIME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최근 첫 시험 비행을 완료하며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전투기가 성공하면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 조선 부문도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최첨단 군함, 잠수함 및 기타 해군 함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KSE 잠수함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디젤 전기 잠수함은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탑재해 장시간 수중에서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단거리 전술 미사일부터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레이더 기술, 사격 통제 시스템, 전장 관리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부품은 전 세계 군대에서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서 이러한 붐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의 강력한 기술 기반이 있습니다. 전자 및 조선과 같은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은 방위 분야에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서구의 거대 방산업체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장비에 대한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종종 이에 부합합니다. 셋째,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이전하고 구매 국가의 현지 생산을 설립해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국 방위 산업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지정학적 상황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군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첨단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을 갖춘 한국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과 같은 기존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터키와 중국과 같은 신흥 방산 수출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복잡한 국제 무기 판매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무기 수출은 종종 정치적 고려사항과 연계되어 있으며 제한이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업적 이익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시스템과 같은 차세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향후 몇 년 안에 획기적인 신무기 및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자율무기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무인 지상 차량, 항공 드론, 심지어 자율 해군 함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쟁을 혁신하여 새로운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 병사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전 역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호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첨단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공격적인 사이버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부문으로 파급되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와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한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증대는 한국이 지역 및 세계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힘에는 큰 책임도 따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은 무기 수출의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기를 누구에게 판매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합니다. 업그레이드된 K-런 곡사포나 개선된 KF-21 전투기와 같이 기존 시스템의 더욱 발전된 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포병이나 해군 함정 같은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주력 전투 탱크나 대형 수송기 같은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트렌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증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합작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조사와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성공을 모방하거나 무역 장벽을 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지속적인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흥미로운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포병 시스템에서 전투기, 해군 함정, 사이버 전쟁 도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산 제품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는 남아있지만 이 역동적인 분야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확장하면서 자국의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의 요소 판매를 중단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이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재료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이란 이 물질은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군사 장비 등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최고 외교관인 왕이 외교부장이 흥미로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 대신 중국과 더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마치 바위와 돌 사이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오랜 친구이자 동맹국인 미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판매할지 까다롭게 고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도 당신에게 잘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국가는 필요한 것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에 정말 중요한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중국에 계속 판매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크고 복잡한 체스 게임처럼 모든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무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우방을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치 모두가 잘 어울리지 않는 파티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종류의 기술 제품의 가격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국이 이러한 중요한 자재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 쓰다가 자신의 연필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 더 독립적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항상 식당에서 사 먹는 대신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료를 직접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글로벌 젠가 게임에서 한 조각이 움직이면 탑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자를 구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한국의 대응과 중국의 대응을 지켜볼 것입니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비즈니스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에게는 이번 사태가 한국이 얼마나 강하고 적응력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계속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국가들이 서로 의존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이야기 중 한가운데에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중요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기술업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생산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상상해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제안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파장은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제품에 사용하는 기술 기업들은 갑자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요리의 레시피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핵심 재료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첨단 컴퓨터 칩이 어떻게 사용될지 우려하여 중국에 첨단 컴퓨터 칩을 보내는데 제한을 두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는 너희가 장난감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나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게임을 시작하면 결국 모두가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마치 그룹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협업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경우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가젯을 만드는 글로벌 기술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골 가게에 자주 가는 과자가 다 떨어졌을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곧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업과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중요한 재료의 다른 공급원을 찾거나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급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직접 도시락을 싸거나 다른 식사 장소를 찾기 시작하시겠죠? 이는 기술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재를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중요한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테이크아웃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 직접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첨단 전자제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선 이런 일이 큰 문제입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과 친구로 지내야 하는 것처럼 까다롭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재와 제품의 이동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한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결정은 그 화살표 중 일부를 지우고 새로운 화살표를 그리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다른 지역의 새로운 공장 건설, 심지어는 구하기 어려운 자재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러한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TV쇼에서 배우가 바뀌면 쇼는 계속 진행되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전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국가에서 내린 결정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고립된 채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관계와 의존성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흥미로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은 새로운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촉발하여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도전 과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최신 기기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송이 중단되면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적응 기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비즈니스와 국제관계의 성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흥미롭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공서나 기업 회의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 알려지지 않은 금속이나 무역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미래, 국제 협력,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제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제, 정치, 혁신에 대한 실시간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현대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한 이웃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나사를 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료 제조부터 트럭 배기가스 정화까지 한국이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인 요소였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기타 첨단 기기에 사용되는 희귀금속입니다. 중국은 이 중요한 소재를 더 이상 한국에 많이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중국은 한국의 요소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기가스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없어 트럭이 운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에 사용할 비료가 부족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자재를 중국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소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수 금속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칩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금속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큰 라이벌입니다. 이러한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 편에 서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바로 옆에 있고 한국 상품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러한 소재를 구매할 다른 국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귀 금속 공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급처를 빠르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한국이 이러한 소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에 더 강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체적인 무역 제한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은 더 많은 수출을 제한하거나 한국 제품 구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제를 찾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필요한 자재 수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중소기업은 판매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이 수출을 제한했을 때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필요한 제품을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한국은 앞으로 더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 국가인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하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경제가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꽤 선전해 왔지만 중국과의 새로운 문제로 인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제한하고 있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이러한 물질을 덜 사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연한 의지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국의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분야의 직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큰 시험이지만 한국의 저력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황은 단순한 무역이나 물자 이상의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먼 길을 달려와 기술과 문화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